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 강의 세 번째 시간이군요. 예, 오늘 몸과 우리 몸하고 문화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예, 몸과 문화에 대해서 하려면 우선 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제가 그래서 여러 군데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몸의 해부학적인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콩팥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잘 알아요. 콩팥이 어디 있지? 그랬더니 어디 있는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꽤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모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양과 결부시켜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 뼈 골격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윤곽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고서 뼈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인체의 구조를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아동에게 물어봤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갈비뼈요. 이 가슴에 갈비뼈가 있다는 것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갈비뼈의 모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에 나오는 개뼈다귀를 이렇게 빨래판처럼 나란히 이렇게 그려놨던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뼈라는 거예요. 생선 가시가 뼈니까 사람 팔 속에 뼈가 들어있다는 지식은, 언어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데 시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가시를 그려놓는 겁니다. 자기는 맞았다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육일준이라는 100년 전에 우리 선각자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다녀오셔서 서유견문, 서쪽 나라를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 보면 미국의 대학은 생물학, 동물학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여긴다. 미국의 교육에서는. 의사가 되지 않을 사람들도 해부학이라든가 동물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이런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도 많이 시키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시험 보면 콩팥의 기능이 뭔지, 허파의 기능이 뭔지, 사람 뼈는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다 아는데, 말하자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모양,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이것이 구조 이런 것이 우리의 문화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요 사진은 오래전 사진이긴 한데 역도 선수죠. 88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에 와서 역도 금메달을 따간 슐레이마놀루라는 선수죠. 일반적으로 유럽인 남자는 이 사치 키의 반입니다. 서양인이 우리보다 다리가 길어 보이죠. 그건 몸이 약간 짧아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서양인은 다리 길이가 정확히 반이고 남자인 경우, 동양인은 약간 허리가 길었고 다리가 짧아서 치골이 반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유럽인 치고는 좀 기형적으로 팔다리가 짧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팔다리가 짧아야 역도라는 운동에는 좋은 체격이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역도 선수는 4등을 했습니다. 금은동에 메달에 들지 못한 거죠. 제가 4등 할 것 같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1, 2, 3등이 모두 이런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체격을 갖게 된 것은 역도라는 운동을 하게 되면 키가 안 자랍니다. 덜 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뼈는 압력을 받으면 길이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짧아져서 단단해지고 넓어져야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가 이렇게 굵은 이유는 체중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예. 참새 다리가 이렇게 가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은 체중이 가볍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무거운 걸, 역도같이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하면은 팔다리가 짧아지면 팔을 쭉쭉 뻗는 테니스를 하면은 팔다리가 길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테니스를 해도 팔이 짧아져요. 전혀 뜻밖이죠? 네. 예. 그걸 볼프의 법칙이라고 이미 그런 학자들이 이름을 다 정해놓기까지 했습니다. 자, 사실은 테니스를 할 때는 팔을 이렇게 휘두르니까 원심력이 작용해서 손쪽이 멀리 빠져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라켓을 꼭 잡고 당기기 때문에 손을 잡아다니는 근육이 강력하게 안쪽으로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팔들은 압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육에 의해서 뼈는 두터워지고 길이는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분이 첫째 역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팔다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역도 선수로 발탁이 될 때는 남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발탁이 됐겠죠. 발탁이 될 때는 팔다리가 짧은 사람이 발탁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렛대 원리상 들어올리는 상완 이두근의 근육이 이게 팔꿈치 펴죠.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역도를 들어올린다, 역기를 들어올릴 때는 무게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근육에서부터 무게까지의 길이가 짧을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에 팔이 짧은 사람이 힘을 덜 들이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1kg을 들고 있기 위해서 저 같은 체격이라면 6kg 이상으로 상완 이두근이 수축을 해야 됩니다. 6배 힘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10kg 들으려면 60kg로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팔이 짧은 사람은 무게가 여기 걸려있는 셈이니까 힘의 손해를 덜 본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어쩐지 힘이 세니까 너 역도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받았을 수 있고 그것이 또 본인이 하고도 싶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팔다리의 성장이, 길이 성장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조 선수들도 다 체격이 작죠. 어렸을 적부터 뼈에 여러 압력이, 충격이 이렇게 미치면 성장판도 일찍 다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체격, 제가 역도를 하고 싶어서 역기를 열심히 들었어. 그래서 올림픽 대회에 나갔으면 절대 이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도 뭐 팔다리가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보다는 긴 편이기 때문에 이분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이 역기 안 하면 제가 그때 1등 할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모두 이런 체격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역기 1등을 할 거예요. 우리가 눈이 세계에서 제일 작기 때문에 원근감을 처리하는 활쏘기 같은 걸 잘하고 골프 같은 걸 잘할 수 있어요. 눈이 작으면 초점거리가 짧은 카메라를 늘 달고 다니는 셈이기 때문에 초점거리가 짧은 카메라는 시야가 넓죠. 망원 렌즈로 보게 되면 요만큼밖에 안 보이죠. 눈이 큰 사람은 망원 렌즈 눈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초점거리가 짧은 카메라는 앞에 있는 얼굴은 크게 맺히고 조금만 뒤로 가면 얼굴이 작게 되죠. 초점거리가 짧은 카메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근감이 뚜렷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눈 작은 카메라, 말하자면 초점거리가 짧은 카메라를 늘 달고 다니는 바람에 원근 처리, 크고 작은 걸 처리하는 것은 잘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몇천 년 모여서 살다 보니까 더 그런 일에 능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인구는 적은데 골프 배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활쏘기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만든 활 가지고 1등 하잖아요. 예, 그런 이유도 바로 우리 체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자, 이 옆에 이 사진은 단거리 선수들이 100m 열심히 달리고 있는 광경이군요. 예, 같은 운동선수라도 단거리 선수는 이렇게 체격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순발력을 내는데 사용하는 근육들이 충분히 커야 됩니다. 체격이 커야 관성이 커서 순간적으로 큰 속도를 낼 수 있죠. 예. 그럼 80kg 이상 되어야만 몸무게가, 그래야만 단거리 선수로 그래도 명함을 내밀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60kg인 사람은 절대 여기 가서 1등 할 수 없어요. 그러면 60kg인 사람은 그것도 그런 체격의 크기 같은 것이 노력 또는 뭐 영양 상태 이런 것과도 상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전과 상관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개 허리가 길죠? 네. 팔다리가 짧고, 네. 조선무다리가 많고, 네. 이게 사실은 뭐 조선무를 많이 먹어서 조선무다리가 된 게 아니죠. 그런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특징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운동은 뭘 잘할 수 있고, 무용은 뭘 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저렇게 단거리 선수처럼 체격이 크면 몸을 움직이는 동안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쉽게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황용조 선수가, 이봉주 선수가 여기 가면 절대 1등 못하죠. 이런 선수가 또 우리 마라톤 선수들하고 같이 뛰게 되면 꼴찌할 겁니다. 우리 얼굴뿐 아니라 몸, 즉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아는 일은 바로 미래의, 내일의 우리 능력을 바로 내다볼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인은 다른 여러 민족에 비해서 얼굴도 한국인다운 특징이 있지만 몸매도 좀 특징이 있다. 그 뭐 다리를 보면 팔다리가 좀 약간 짧고, 종아리가 근육이 커서 조선무 다리를 가지고 있고, 어깨는 좀 쫙 퍼지고 넓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좁아요. 이런 것은 역시 유전자 때문인데, 그런 유전자가 어디에서 주로 많아진 거냐면 역시 북쪽에서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좁다는 것은 여기 어깨 넓이를 결정하는 뼈가 빗장뼈, 쇄골이라는 뼈죠. 쇄골이 여기에 어깨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쇄골이 길면 어깨가 넓어지게 되겠죠. 쇄골이 짧으면, 작으면 어깨가 좁아지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 중에는 이 쇄골이 아주 특이하게 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깨 넓이를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 보입니다. 동양인이, 한국인이 여기가 좁은 이유는 북쪽에서 빙하기를 지내는 동안 이 어깨가 넓으면 표면적이 넓어지는 결과가 돼서 열 손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깨가 좁아지는 편이 좋았던 거죠. 그때는 그게 유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좁은 어깨를 갖게 된 거예요. 다음에 몸통이 커진 것은, 그때는 몸통이 큰 형을 멋있게 봐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빙하기에 체온을 유지하는 몸통 부분이 커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체온이 여기서 많이 보존이 되죠.
예. 근데 몸통이 작으면 팔다리에서 열 손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을, 뜨끈뜨끈한 혈액을 품어댔는데, 여기 가서 다 식어가지고 돌아오면, 체온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도 짧고, 이왕이면 굵고, 굵어야 체적에 비해서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습니다. 특히 새끼손가락 같은 거, 이런 거는 열 손실이 많은 곳이니까 이왕이면 짧은 게 더 좋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새끼손가락이 제일 짧아요. 그럼 남쪽에 가면 새끼손가락이 깁니까? 길지요. 이집트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의 중간쯤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빙하기에 시베리아에서 생존하기에 적당한 이런 형질을 갖추다 보니까, 그것도 15,000년 동안을 갖추다 보니까 특이한 형질이 됐고, 그러한 특이한 형질을 가진 분들이 우리 한반도에 많이 내려와서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 됐다. 그런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게 15,000년 동안 만들어진 거니까 금방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이 긴 허리, 약간 짧은 쇄골, 조선부 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알고 미래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죠. 아까 역도 선수인 슐레이 마놀루 선수가 난 역도 안 할래, 단거리 선수 될래. 그러면 평생을 열심히 해도 꼴찌하고 말죠. 아무리 단거리 선수 하고 싶어도 손해나는 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몸통부터 우선 얘기하면 어깨가 좁고 몸통은 동그랗습니다. 동그래야 체적에 비해서 열 손실이 적은 표면적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몸통이 크다는 것은 이 몸 안에 들어간 창자라든가 이런 것도 다 비교적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때 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의 관성이 많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춤을 춘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호흡법이 서양과 다르게 됩니다. 배에다 힘을 줘서 그렇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몸통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워낙 많고 무거우니까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건 그대로 있으려는 관성이 있게 되죠.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횡격막 아래로 축 처져서 숨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용할 때 무슨 호흡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은 위가 짧고 아래가 깁니다. 이게 긴 형이에요.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 특이하게 짧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께서 넌 트롬본을 불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가 돼야 될 사람인데 무슨 나팔을 붑니까? 그래서 전혀 귓전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공부를 하고 제 몸의 구조를 보니까 역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가 트롬보니스트로서 아주 적당한 구조를 가진 거예요. 자, 트롬본은 금관악기죠? 그러니까 떨판이 없죠? 떨판이 뭔가요? 입술이죠? 입술이 이렇게 두터우면 소리가 잘 안 나겠죠? 입술이 얇고 부드러우면 소리도 부드러운 소리가 나겠죠? 떨판이 부드러우니까. 제 입술 얇고 부드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 입술을 보신 거예요. 여기다 또 입이 메기 입처럼 이만큼 커보세요. 그럼 금관악기 여기 대고 나면 바람이 옆으로 새서 어떻게 나팔을 부나요? 그러니까 입이 작기 때문에 대면은 아주 바람 하나도 안 새고 딱 맞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런 걸 다 보셨구나. 해부학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역시 북방계형의 특징이죠. 몸통이 큽니다. 그리고 앞뒤가 두텁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이 둥글다. 둥글다는 말은 속에 내용이 크다 하는 말이죠. 내용이 여기 허파가 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폐활량이 크게 됩니다. 여기가 납작해 보세요. 속에 들어갈 것이 적게 되죠. 그러니까 나팔을 부를 때 들이마셔서 붕 부를 때 잘 부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키는 크지 않아도 키가 큰 제 친구들보다 폐활량이 많았어요. 그걸 그 선생님이 제 옆모습만 보고도 앞모습 보고도 딱 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위팔은 짧고 아랫팔이 긴 편입니다. 그러면 이 아랫팔을 움직이는 근육이 여기 있죠? 요 뒤에 있죠? 양쪽에서 서로 교대로 해서 운동을 하게 되죠. 이때 트롬본은 그 음관을 길게 뺐다 잡아다녔다 해야 되잖아요. 이때 여기서 이쪽 근육이 1cm만 오그라져도 이 끝에서 팔이 길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짧은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단부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쓰는 트럼펫을 부는 사람보다 트롬본에 더 적당한 구조를 가진 거죠. 거기다가 지금은 제가 해부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왼쪽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 뇌가 발달한 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멜로디 센터가 발달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음감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정확한 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리드를 가지고 떨판을 가지고 커다란 폐활량을 가지고 말단부 속도가 빠른 팔 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트롬본이니까 저는 트롬본을 부르라고 권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인이 엉덩이가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좀 세계 1등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세계 1등짜리가 아주 많군요. 자, 엉덩이가 처져 있다는 말은 이게 허벅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엉덩이 근육이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허벅다리에 가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뼈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허벅다리에 있는 관절을 뒤로 제끼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산을 오를 때 요게 오그라져야 무릎을 펴서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이게 다 작용합니다. 서양 사람 흑인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엉덩이가 볼록합니다. 볼록한 대신에 짧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넓적한 대신에 아래 여기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아래 쳐져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래 쳐져 있게 되면 지렛대 원리상 다리뼈가 여기 있으니까 부착점이 아래에 있어서 몸을 들어 올리는, 말하자면 허벅다리를 뒤로 제끼는 이 운동에 있어서, 근육 작용에 있어서 힘의 손해를 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모두 힘의 손해를 보고 그 대신 속도의 이득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은 힘의 손해를 가급적 덜 보는 사람이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뒤로 제끼게 됩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짧고 볼록 나온 높이 붙은 사람은 부착점이 허벅다리의 윗뼈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짧아서 힘의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여기서 1cm 오그라졌을 때 허벅다리 뼈가 요만큼 가니까 속도의 이득을 보는 거죠. 우리는 아래 붙어 있으니까 1cm 수축했을 때 여기밖에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엉덩이가 아래 붙은 이런 사람은 단거리를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니까. 정신력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태어날 때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거리로 가서 올림픽에서 1등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그 이상하잖아요. 단거리 선수 다 흑인들이죠? 네. 흑인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높은 산 오르는 거, 등산. 그러니까 우리 등산할 때는 뭐 잘하잖아요. 뭐 히말라야 가서 뭐 정복했다.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예. 가슴이 둥그니까 폐활량이 크잖아요. 산소가 희박한 그런 데 가서도 적응을 좀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은 헤모글로빈이 많아지고 쉽게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다른 민족들은 춤을 출 때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춤추는 민족이 없어요. 왜? 무릎을 굽히고 있으려면 자기 체중을 다 바쳐야 되니까. 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고전무용은 무릎을 기본 자세가 굴신이죠. 예. 굽힌 채 시작하는 거예요. 발 들고. 그러면서 시작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굽혀도 힘이 안 들게 돼 있단 말이죠. 엉덩이가 아래로 쳐져 있어서. 예. 그리고 거기다가 허벅다리 길이가 짧으면 더 유리합니다. 예. 또, 자, 허벅다리 길이가 짧은 것은 그럼 어디서 생겼느냐? 역시 시베리아에서 생긴 겁니다. 예. 시베리아에서 빙하기를 15,00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겨울이 기니까 빙하기는 여름은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름이 한 달 정도 짧습니다. 그 짧은 한 달 동안 뭐 기온도 한 28도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잠깐 올라갑니다. 예, 그러나 그런 정도 가지고는 식물이 충분히 생장하지 못하죠. 과일도 안 열리죠. 예, 그런 환경이니까 1년 내내 눈 덮인 날이 많단 말이에요. 눈이 계속 쌓여서 푹푹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사냥하려고 헤집고 다니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를 많이 들어 올려야 돼요. 예, 다리를 많이 들어 올릴 때 이 길이가 짧아야 다리 무게를 덜 받게 됩니다. 예. 꾹 디딜 때 허벅다리 길이가 짧아야 힘의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허벅다리가 짧은 사람이 눈 속을 헤치고 다닐 때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베리아의 빙하기에 사는 동안 팔다리가 길어야 유리했을 거다. 이렇게 해서 팔다리 긴 사람이 시베리아에서 온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짧고 또 힘이 세야 됩니다. 그 눈밭을 빠지고 헤집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허벅다리도 굵고 다리도 굵고 예. 그래서 굵은 다리 때문에 조선무다리가 된 겁니다. 예. 자, 조선무다리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엄지발가락 예. 제가 그림을 사실 잘 그리는데 오늘 잘 안 그려요. 여기 근육이 예,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편이 이 팔의 눈길을 빠지고 다닐 때 힘을 내기에 좋습니다. 예. 근데 이 근육은 발뒤꿈치 뼈에 붙어 있죠. 이 발뒤꿈치 뼈가 길어야 이 근육이 수축했을 때 힘을 내기에 효율적입니다. 발뒤꿈치가 기니까 발뒤꿈치가 나왔겠죠? 예. 한국 사람 발뒤꿈치가 다 나와 있어요. 예.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오신 적이 있죠. 그때 안동에 유시원 씨 집에 가서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서양 사람들은 신발 안 벗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는 실내 들어갈 때 신을 벗는 거니까 신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제가 발 열심히 봤죠. 예. 물론 제가 기본 조사를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게 짧으면 요 거리가 움직이는 거리가 짧게 되기 때문에 요 근육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위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짧게. 그래서 날씬한 근육이 위에 붙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은 조선무다리 근육이 많다. 그 말은 곧 눈밭을 헤치고 다니는데
긴 발뒤꿈치뼈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몸을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진 거예요.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그 힘이 덜 드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걸 춤사위로 개발해서 굴신이라는 춤을 개발해요. 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발을 다 까치발 딛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굽히고 시작할까? 참 의문이었지만, 제가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국인의 몸의 구조를 보면서 해결이 됐어요. 자, 이런 한국인이 요즘에 조선 무다리가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이 근육 자체가 작아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육의 그 수는, 세포 수는 일생 같고, 그것은 유전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개 그런 가계에, 그런 형질을 띠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큰 체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덜 해서 세포질이 덜 증가하기 때문에 아직 굵기가 충분히 굵어지지 않은 거죠. 일을 덜 하니까. 요즘 아이들 일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뼈가 길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까지 붙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길어지고, 또 팔다리가 길어지니까 여기 길이가 길어진 결과 이 근육은, 엉덩이를 굽히는 근육은 훨씬 강력한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발달해서 엉덩이가 위로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 체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견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한국인의 몸을 만드는 유전자가 변해버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팔다리가 길어져서 늘씬해지고 그런 점은 좋은데, 나쁜 점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뼈는 다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바로 뼈가 길어졌다는 거죠. 뼈가 길어진 만큼 근육도 같이 길어지고, 속에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도 길어지고, 신경도 길어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뼈가 길어져서 늘씬해지는 것에 취한 나머지 그만 근육 길이를 길게 하는 거, 신경 길이를 길게 하는 거, 혈관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을 조금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 남자 고등학생들의 3분의 1 정도는 쭈그려 앉지를 못하죠. 무릎 꿇지 못하죠. 무릎을 꿇으려면 충분히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무릎을 꿇으려면 요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다리가 길어질 때, 그때 무릎 꿇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만 연습을 했으면,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충분히 길어졌을 텐데, 그만 몇 년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늘어나지 않는, 이게 여기가 뭐 아파서 할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 뭐죠? 뇌에서는 이 뼈가, 이 근육이 충분히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덜 늘어났는데도. 그래서 걸음을 걸거나 할 때 무릎의 관절, 무릎의 움직이는 각도가 근육이 충분히 늘어난 사람과 늘어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충분히 관절을 펴고 굽혀서 운동을 하지 않고, 동작을 하지 않고, 걸음 걸을 때도 크게 걷고, 늘씬하긴 한데 동작이나 자세가 당당하고 기능적으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기능적인 이런 제한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조금씩 무릎 꿇기도 해보고, 쭈그려 앉기도 해보고, 또 결갑부좌 해서 참선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해서 다리 근육도 충분히 늘리고, 이런 일을 해두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죠.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힘을 충분히 낼 수가 있죠. 밥을 3끼 먹고 힘을 충분히 내야지. 힘을 관절 운동에 제한이 때문에 70%밖에 못 된다. 그러면 그게 손해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몸, 그걸 잘 관리해서 우리 몸이 가진 가능성, 이걸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걸 느끼셨죠? 네. 그래서 얼굴 못지않게 우리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능력을 만들어내는데 몸도 적잖이 관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그리고 움직이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뇌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얼굴이 다르고 몸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만큼 분명히 마음도 다릅니다. 그 다른 마음의 원인을 우리 한국인의 뇌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한국인의 뇌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